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73페이지 로마서 3번에 범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서 3번 범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1번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학자들의 표현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의사표시를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 그러나 이와 같은 통설적인 정의는 만족스럽지 않다. 동그라미 1번에 우선 표의자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법률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데 위의 정의에 의하면 일정한 법률 효과라고 하여 모욕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여기에 의사표시가 사법에 속하는 것임을 드러내지 못한다. 동그라미 3번에 의사표시에는 무기적 의사표시도 있으므로 표시라는 표현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들은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74페이지) 정의한다면 의사표시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사적인 의사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그리고 본질적인 구성요건 요소이다.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한 법률행위는 하나의 법률요건으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그 효과가 바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의사표시 이론, 양가일본의 소설. 의사표시 이론은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사표시 이론은 무엇보다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특히 착오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이 때문에 종래의 우리 문헌들은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의사표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외에 법률행위의 해석 등과 같은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여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표시 이론은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문제로 의미되어야 한다. 의사표시 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관한 독일에서의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론은 모두 독일의 이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가 2번 독일의 이론. 독일에서 의사표시 이론으로 주장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 플루메의 견해 등이 있다. 의사주의는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 서서 그 가운데 의사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견해이다. 의사주의는 의사를 의사표시의 결정적 요소, 그리하여 효력 근거로 보기 때문에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와 논리적으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라는 결과에 도달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비진 표시에 대해서 무효 도구마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표시주의는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서 그 가운데 표시가 의사표시의 결정적 요소라고 하는 견해이다. 즉 의사표시의 효력 근거를 표시에서 찾는 이론이다. 표시주의에 의하여 표시행위가 존재하는 한 그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여 표시행위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효력주의는 의사표시는 효력표시라고 하고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일체로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 효력의 근거는 분리할 수 없는 의사와 표시에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 효력주의에 의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효력 부여가 존재하고, 나아가 일단 유효한 75페이지. 법적 형성이 있으며 그것은 단지 그 밖의 행위에 의해서만 다시 배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의사와 표시의 이원론이 극복된다고 한다. 독일학자 플루메는 의사표시의 성질을 효력표시로 이해하고 또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파악하는 점에서 효력주의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는 효력주의가 의사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은 새롭게 이해된 의사주의라고 한다. 신의사주의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새롭게 이해한 의사주의 입장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해결을 위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효력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또한 고전적 의사주의와도 똑같지 않다. 플루메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본질은 자기결정의 법률관계를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결정에는 자기 책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의사분별의 경우에도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며 표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분별의 경우에 어떠한 범위에서 자기결정의 상관관계인 자기 책임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는가? 그리하여 표시행위에 효력 있게 할 것인가는 실정법이 정하는 문제라고 한다. 양강 3번 우리나라 약설. 의사표시 이론에 관한 우리의 약설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는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사이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다수는 실질적으로 표시주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에 비하여 소수설은 플루메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사를 보다 강조하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나도 종래 소수설과 본질적으로 같은 견해를 취해왔다. 자, 일단 양감 4번의 검토 및 사견. 생각컨대 실질적으로 표시주의 입장에 있는 다수설은 다음의 점에서 옳지 않다. 동그라미 2번에 우선 다수설은 의사표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 비정상적인 경우를 모델로 하여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로 나눈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본질은 정상적인 경우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한다면 의사표시는 본질적으로 자기 결정이기 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정상적인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는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것도 의사표시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본질상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의사와 표시는 본질적으로 단일체이다. 즉, 표시는 의사의 단순한 통지가 아니고 의사를 실현시키는 행위이며 양자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의사와 표시의 분리는 병적인 경우에만 발생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의사와 표시가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옳지 않다. 이번에 다수설처럼 실질적으로 표시를 의사 표시의 본체로 하는 태도는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체와 조화되기 어렵다. 3번에 그 이론은 법률행위의 해석 가운데 자연적 해석의 설명에 적절하지 않다. 76페이지에 사견에 의하면 민법은 의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의사주의는 고전적인 의사주의가 아니고 의사와 표시를 본질적 단일체로 파악하는 새롭게 이해된 의사주의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의사표시의 효력 근거는 일체로서의 의사와 표시 양자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은 여러 규정에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의 근거에 관한 민법의 근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 의사주의에 의하더라도 특히 의사判결의 경우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 책임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범위에서 자기 책임을 자기 결정에 우선시켜야 할 것인가, 즉 어떤 범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실정법이 결정할 문제이다. 결국 민법은 의사주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결정의 상관 개념인 자기 책임에 입각하여 그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신뢰 보호에 의하여 제한된 의사주의 입장에 있다. 이러한 사견은 우리의 소설에 근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그 견해는 의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제대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법질서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에서도 차이가 있다. 3번에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양가르근의 서설. 일반적으로 문헌에서는 의사표시를 기본적인 의사와 표시로 나뉘고 또 의사를 다시 세분한 뒤 그들 가운데 어느 것이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요소인가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라는 독립적인 요소로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세분된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에 속하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의사표시의 본질에 속하는가 적절한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문제는 오히려 현실적인 의사와 표시가 분리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다뤄줘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문헌이 대부분 의사표시 요소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적으로는 부득이 그러한 입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서 문제되는 것으로 행위의사, 표시의사, 효과의사, 표시행위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앞에 셋은 의사적 요소이므로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에 대하는 의사적 요소로서 그 셋과 표시행위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양가로 2번의 의사적 요소. 방금 읽은 행위의사. 행위의사라 함은 외부적인 형태, 즉 행위한다는 의식, 의사이다. 말을 하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거나 단순히 침묵하는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행위하는 자는 모두 이러한 행위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령 의식불명한 상태, 최면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경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소명에 날인하게 하는 경우, 단순히 반사적으로 행동, 77페이지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사가 없다. 행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의사를 독립적 요소로 보지 않는 견해는 그 경우를 표시 행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결같이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거동이어야 하므로 수면 중의 행위나 강제에 의한 거동은 표시 행위로서의 가치가 없다 하여 결과에서는 행위 의사를 독립 요소로 보는 견해와 같다. 반가로 이번에 표시의사, 표시의식. 표시의사 또는 표시의식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표시행위를 한다는 식이다. 표시의식은 표의자가 그의 용태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표시로서 파악될 수 있음을 의식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표시의식은 단순히 행위를 한다는 의식인 행위의사,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효과에 행하여지는 의사인 효과의사가 구별된다. 표시의식이 없는 경우의 예로는 축하장이라고 생각하고서 어음의 기능 날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표시의식이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을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표시의식은 의사표시의 요소의 문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표시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가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표시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결정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결정에서는 자기 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질서는 사적 자치에 기하여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표시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경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표시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관계에 있어서 효과의사가 없음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에 처벌의 경우에 같으므로 민법은 두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표시의식이 없더라도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다만 표의자는 제109조의 요건하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되는 행위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령에서가 아니고 사적 자치에 근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사표시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3번의 효과의사.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의사이다. 효과의사는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적 추상적인 법률효과의식인 표시의식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B에게 편지로 매도 청약을 하면서 대금을 980만원이라고 쓰려고 하였으나 잘못하여 890만원으로 쓴 경우에는 A에게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표시를 하려는 의식은 표시의식이 있으나 890만원을 팔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는 없다. 효과의사에 관하여 과거에는 대체로 그것이 법률효과가 아니고 사실적 효과에 향하여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지금은 사견처럼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효과의사는 표시행위부터 추단되는 의사인 표시상의 효과의사인가, 표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 의사인가, 내심적 효과의사인가, 여기에 관해서 1번에 표시의사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상 효과의사뿐이라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결과 2번에 표 680페이지, 78페이지 효과의사의 본체는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하는 내심적 효과의사설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한다. 사견으로 내심적 효과의사만 효과의사이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니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표시주의 입장에서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의지된 것을 지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경우에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표준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것이 표준이 된다고 하여도 해석에 관한 판결에서 그것이 의사표시의 요소인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효과의사도 표시의식과 마찬가지로 의사표시의 요소인가의 면에서 나누어지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결정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기결정에는 자기 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제사는 사적 자치에 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위하여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효과의사가 없는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에 기한 것으로 의사표시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양거로 한 번에 표시행위, 표시 반갈림의 의 표시행위는 효과의사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명하는 행위다. 표시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것과 같은 동작과 심지어 침묵도 표시행위로 될 수 있다. 방가로 이번에 표시행위의 방식, 명시적 표시와 묵시적 표시. 표시행위를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으로 나눌 것인가, 구별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명시적 표시와 묵시적 표시의 구별에 관해서는 그것은 결국 표시행위가 가지는 표시가 체의 크고 작음의 구별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민법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구별 불효설. 방가로 이번에 법률행위의 내용이 비통상적이면 비통상적일수록 명시적 표시를 요한다는 구별 필요설이 대립하고 있다. 명시적 표시와 묵시적 표시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주관설과 객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주관설은 효과인사가 표시행위에 직접 표현된 경우가 명시적 표현이고 79페이지 행위자가 일정한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로부터 간접적으로 효과인사를 추산할 수 있는 경우를 묵시적 표시라고 하는 견해이다. 객관설은 모습이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분명히 표현된 경우를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법률행위 재판 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다른 하나는 양가롭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없는 인위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의사표시를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견해이다. 사견은 종류부터 주관설을 찬성하고 있다. 방금 3번의 묵시적 표시. 무엇을 묵시적 표시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자들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 사견으로는 침묵에 의한 표시뿐만 아니라 추단된 행위도 이를 표시의 묵시 표시라고 하며 이들의 표시행위로서 파악될 수 없는 그 모두를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둘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추단적 행위에 의한 표시를 본다. 추단적 행위는 직접 효과의사의 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산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추단적 행위도 직접 간접적이긴 하지만 효과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표시 행위이다. 그 결과 의사표시로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상으로 제공된 급표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주 행하여진다. 가령 식당의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빵을 손님이 먹는 경우에 어떤 자가 전차를 승차하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차를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기는 지키는 경우에 그렇다. 의사실현도 추단적 행위에 의한 표시이다. 다음에 침묵에 의한 표시를 본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침묵을 의사표시의 표현이라고 인식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은 표시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침묵이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데에 합의가 있는 경우 사단법인 청회에서 의장이 결의에 반대하는 사람을 손을 들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령 청약자가 침묵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겠다고 하여도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할 필요가 없으며 그의 침묵은 승낙의 표시로 해석될 수 없다. 침묵이 표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것은 언제나 묵시적인 표시라고 하여야 한다. 방금 4번의 의제된 의사표시. 민법은 일정한 추단된 행위나 특히 침묵이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추인, 취소, 단순승인, 승낙 등은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것으로 의제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러나 의제된 의사표시는 결국 의사표시가 아니다. 추인, 취소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표현은 법률 효과를 결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사표시 개념을 빌려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20페이지 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 근래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자동화된 의사표시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컴퓨터와 같은 자동화된 설계에 행해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법률상의 취급에 관하여는 통상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